국가검진만 받으면은 자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종합검진을 꼭 우리가 권유를 드리는지, 혈관이 되게 좁아져 있는 여기 동그랗게 주머니 같은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나왔습니다. 종합검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으면 사실 위험했습니다. 증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터지는 순간 장애 아니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고요. 나는 뭐 그런 병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술, 담배 하시는 남자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LIF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지승우입니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국가검진을 연말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검진과 나라에서 해주는 암검진만 받으면은 자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조금 더 들 수는 있는데 왜 종합검진을 꼭 우리가 권유를 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주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아무런 증상 없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국가검진은 안 빠지고 계속 하시던 분이고, 뭐 등산, 테니스 이런 것들도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는 건강한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습니다. 술, 담배는 원래 조금 하시는 편이시고, 제가 이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는데 저한테 어떤 검사를 좀 하면 되느냐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은 평소에 술, 담배를 좀 하시는 편이라서, 그리고 나이가 50대 후반이셔서 혈관 검사를 안 해보셨으면은 오늘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추천을 드려서 혈관 검사, 이제 심장에 조영제를 넣고 찍는 심장 조형 관상동맥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관상동맥 CT를 권유를 할 때도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도 뭐 큰 이상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권유를 드렸고, 선생님께서도 뭐 별 증상 없지만 제자가 한다니까 그냥 나 한번 찍어보겠다 해서 찍었습니다. 찍어서 사진을 보니까, 자, 요게 우리 선생님 심장이고요. 우리 선생님 심장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들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을 하는 혈관들입니다. 이게 막히거나 이게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병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찍고 이렇게 사진을 판독하려고 보다 보니까, 자, 여기에 한 부분이 혈관이 되게 좁아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혈관을 따로 이렇게 딱 떼서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석회화들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는 동맥경화가 생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거기에 석회가 가서 붙습니다. 석회가 선생님 나이에 비해서 꽤 많이 보였고, 좁아져 있는 이 부분에는 아직 석회화가 되지 않은 그 혈관 내 플라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플라그란 말이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그날 같이 오신 선생님 사모님도 놀라시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예약을 해드렸고요. 대학병원 가서 스텐트 시술을 하셨습니다. 스텐트를 3개나 넣으셨고요. 3개를 넣고 지금 피가 묽어지는 약을 복용을 하면서 여전히 등산과 테니스를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 야, 네가 개원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맙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위험했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상 좁아질 때까지는 증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원래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없다고 해서 나는 뭐 그런 병 절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혈관 검사는 특히 술, 담배 하시는 남자분들, 중년 남자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검진을 해서 어쨌든 큰 병을 미리 발견하신 분은 직원분의 남편분인데, 와이프분이 계시니까 저희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셨고요. 이분은 또 뇌혈관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뇌혈관 사진은 처음 찍는다고 하셔서, 아, 예, 선생님 찍으시면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자, 뇌랑 뇌혈관 사진을 다 같이 찍으셨는데 뇌라는 장기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뇌는 괜찮네 하고 뇌혈관을 딱 보는데, 여기 동그랗게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보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여기 분지가 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혈관이 원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커다란 주머니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이게 이제 뇌동맥류, 동맥과리이고요. 자, 여기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인데, 원래 이렇게 혈관이 갈라지는 위치에서 동맥류가 잘 생깁니다. 왼쪽 중대뇌동맥이 분지하는 갈라지는 위치에 한 5mm 정도 되는 뇌동맥류가 그냥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분도 혈압이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고지혈증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머리가 아팠냐,
안 아팠어요. 뭐 어지럼증 전혀 없었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다가 건강검진 하러 오셨는데 5mm짜리 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5mm면은 뭐 이건 의사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동맥류는 풍선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풍선이 압력을 못 이기고 탁 터지는 순간 거의 대부분 그냥 바로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평생 요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동맥류가 터지면은 평생 오른쪽 몸의 반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바로 대학병원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고요. 터지고 나면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터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코일 색전술이랑 클립 결찰술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코일 색전술은 허벅지에 이제 굵은 동맥을 뚫어서 관을 이렇게 몸 위로 쭉 올려서 이 뇌 혈관까지 이렇게 관이 카테터라는 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동맥류 안에다가 철사를 돌돌돌돌돌 말아 넣어서 그 안으로 더 이상 피가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는 게 코일 색전술이고요. 클립 결찰술이라는 거는 머리 뼈를 열어야 됩니다. 머리 뼈를 열어서 뇌를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서 이 동맥류를 혈관을 눈으로 찾아서 혈관의 입구 부분을 진짜 클립입니다. 클립으로 입구를 이렇게 탁 찝습니다. 그 동맥류 안으로 더 이상 피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게 클립 결찰술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되게 안 좋아요. 코일 색전술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조금 어려운 위치라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가셔서 클립 결찰술을 시행을 하셨고요. 지금 한지 이제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아무런 증상 없이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무런 증상 없고 뭐 머리가 아프거나 뭐 혈압이 되게 높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이도 자주 발견됩니다. 저희 병원을 예로 들면은 저희 병원에서 뇌동맥류는 일주일에 한 2~3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동맥류가 크기가 크면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터지는 순간 이제 장애 아니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작아서 1mm, 2mm 이런 아주 작은 크기는 치료하기도 너무 어렵고 터질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냥 1년씩 추적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종합검진을 해서 발견이 돼서 추적 검사를 하면은 그 병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생활 습관도 바꿀 거고 추적 검사를 계속 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계속 보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길 것 같은 기미가 보이는 순간 바로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이 중요한 거고요. 혈관은 특히나 증상이 생기는 순간 너무 큰 후유증이나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검진을 통해서 한 번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케이스는 제 아주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아버지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 병원에서 앞으로 쭉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 병원에 보낼 테니 아버지를 잘 챙겨달라 해서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자, 이 아버님은 60대 초반에 흡연을 오래 하시다가 금연을 하신 분이었고 은행원이셔서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은 꾸준하게 계속 받으시던 분입니다. 건강검진을 안 하시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종합검진을 저희 병원에서 처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 오셔서도 그냥 국가검진만 하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친구가 아니 그래도 친구 병원 가는데 종합검진 이것저것 좀 다 해보라고 해서 검사를 하셨고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흉부 엑스레이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흉부 엑스레이는 국가검진할 때 무조건 찍기 때문에 국가검진을 계속 하셨고 대신에 종합검진은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오셔서 종합검진을 시행을 했고 CT를 찍기 전에 보통 건강검진센터는 엑스레이를 먼저 찍습니다. 저도 CT를 찍기 전에 엑스레이를 먼저 봤어요. 이 엑스레이인데 여기 양쪽 폐고 중간에 척추가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건 심장입니다. 엑스레이를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아버님이 종합검진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펫CT를 찍었는데 펫CT를 열어서 이렇게 판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왼쪽 폐 위쪽에 이렇게 되게 삐쭉삐쭉하게 생긴 혹이 하나 보였습니다. 크기는 한 2.5cm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 혹 내부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기관지인데 자, 결국 진단은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폐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삐쭉삐쭉하고 이 종양 내부에 기관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폐암에서 주로 보이는 소견이에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이런 사진을 보면은 아 이건 암이겠구나 딱 느낌을 바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 아버지고 저랑 그렇게 자주 뵌 분이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라서 굉장히 모처럼 뵀는데 암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다행히 암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고요. 초기였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오래 피셔서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까만 공기방울 같은 이런 것들이 양쪽 폐 전체에 쭉 보이는 폐기종이라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폐쇄성 질환도 같이 가지고 계셨고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 폐암인 것 같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셨지요. 담배 30년 넘게 피웠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폐암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에 바로 대학병원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폐암으로 생각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면은 100% 폐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른데 전이는 하나도 없었고,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아까 엑스레이를 보여드렸었는데 엑스레이를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전에 검진이든 뭐 그냥 동네에 뭐 감기를 걸려서 병원을 가셨든 엑스레이를 마지막에 언제 찍으셨는지, 그때 저 종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사실 지금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있었다 해도 크기가 작아서 안 보였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CT에서 보였는데 다시 뒤를 돌려서 엑스레이를 봐도 잘 안 보여요. 되게 열심히 찾으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종양이 요 위치에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쇄골이 붙고 첫 번째 갈비뼈가 붙고, 나이가 들면은 퇴행성 변화가 되게 빨리 오는 위치입니다. 학생들이 이 엑스레이 보고 어디 이상한 데 없냐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항상 여기 이상하다고 찝는 위치가 딱 여기예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모든 폐암이나 폐질환이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다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종합검진에 흉부 CT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으면은 아마 이번에도 CT를 안 찍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CT를 찍었고요. 한 2cm 정도밖에 안 되는 혹을 발견을 해서 되게 초기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에서 물론 되게 잘 보이는 위치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1cm, 2cm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되돌려 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신 남성분들, 중년의 남성분들은 PET-CT도 꼭 같이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뭐 3가지 케이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암이 진단이 되거나 뇌동맥류,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등등이 발견이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례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렇게 다 막 이런 정보를 보여드리는 것도 안 되고,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검진을 마구잡이로 권유를 드리기도 비용 문제 때문도 있고 해서 약간 망설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너무 자주 찍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뭐 혹이 있거나 어떤 추적 검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CT를 자주 찍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더 많을 때만 CT 검사는 하시는 게 좋고요. 초음파나 MRI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검사를 해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종합검진을 한 번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각자의 가족력이나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하시고 검진 전에는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10대, 20대 때는 국가검진만 받고요. 그리고 뭐 불편한 것들만 따로 검사를 좀 더 하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근데 30대, 40대, 특히나 50대, 60대가 넘어가시는 어르신들은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은 종합검진을 꼭 받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 다음엔 또 국가검진을 받고, 또 몇 년 있다 종합검진을 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그 검진에 대한 플랜을 조금 더 현명하게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VLIF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영상의학과 전문의 지승우였고요. 이번 연말에 국가검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한 번은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아주 현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잘 사용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검사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